내신 시작하기 전주에 숙제로 이거 읽어오세요 라고 하고 내신을 여러분 이제 들어가니까 내신 끝나고 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76쪽에 있는 김순부전 혹시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 작품을 전체를 지금 이제 다 보고는 싶은데 근데 여러분 좀 시간이 좀 타이트해가지고 전체 줄거리 어차피 수능에 나온다면 전체 줄거리로 해서 다른 부분이 나올 거니까 전체 줄거리를 바탕으로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같이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작품을 왜 얘들아 남아있는 작품들 중에서 얘를 우리가 보자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 수능 문제에서 최근에 무슨 문제가 나왔었냐면 박태보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이 있어.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박태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러면 숙종이 장희빈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되게 청렴결백한 선비였거든.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한 거죠. 숙종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얘들아 감옥에 가. 그래서 죽거든요. 감옥 가서 유배 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숙종이 그리고 나서 잠행. 여러분 잠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옷을 갈아입고 평민들처럼 갈아입고 사람들이 어떻게 왕에 대해서 얘기하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민심을 살피려고 잠행을 나섰다가 밤에 어떤 아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박태보가 뭐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가 그 노래에서 자기를 욕하는 걸 듣고 그게 이 소설의 끝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태보전은 여러분 실존 인물을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숙종과 장희빈과 인현왕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유배 가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박태보의 인물 댐댐이를 얘기했던 기출 지문이었는데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오히려 김순부전이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실존 인물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고 그리고 또 김순부전에서도 여러분 어떤 재판 여러분 송사를 두 번이나 하거든요. 소송을.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 과정이 두 번이 나타나는데 그게 각각 어떤 사건의 전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전소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낸단 말이야. 내용일치 문제나 보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 거야. 그러면 인물관계도를 가지고서 전체 줄거리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그래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81쪽에 인물관계도 있거든요 여러분. 81쪽에 인물관계도 그거를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81쪽에 누구부터 쓰냐면 우리 작가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인 김순부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김순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이제 작품의 배경이 안동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가 영남 지역이야, 영남. 근데 이 안동 지역에는 여러분 누가 유명하냐면 물론 안동은 여러분 선비의 고을이라고도 하지만 태계 이황이 여러분 그 사상이 여기 계속 이어지는 공간이야. 그래서 이 마을은 태계 이황을 계속 모시면서 그 사람의 사상을 계속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영남 지방은 여러분 이 태계 이황을 따른다 해서 이 사람들을 남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인 세력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어. 그래서 김순부도 남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이 김순부는 김씨 집안이거든. 안동 김씨 이런 들어가서 역사 시간에 나오잖아요. 안동 김씨. 그러니까 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을에 대부분 김씨들이 쭉 모여 살고 있는데 다 자기 괜당들인 거야. 자기 사촌들인 거지. 4촌, 5촌, 8촌, 6촌 이렇게 해서 친척들이 살고 있는데 이 친척들이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김순부를 찾아요. 그럼 이 말은 문제가 발생하면 얘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성격과 얘들아 어떤 태도가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책임감도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능력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얘들아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순부를 불러
불러야 돼. 이런 일이 있으면 순부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건 사람들한테 신망이 되게 두터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 김순부를요, 이 김순부의 얘들아 집안이 있으면 이 영남 지방이 다 이거 안동 김씨 사람들이 쭉 모여 살고 있으니까 이 김씨 문중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 자, 여러분 문중이 무슨 뜻이야? 문중 집안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양녕대군파 26대손이거든요. 그러면 양녕대군파에서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26대손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전주이씨에서도 여러분 양녕대군파들 쭉 우리 집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 집안을 운영하는 걸 문중이라고 해. 그러면 그 문중 사람들은 다 어차피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친척들이잖아. 그러면 이 친척들이 얘들아 이 순부랑 뭘 하냐면 다 같이 얘들아 모여서 잔치를 열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 이제 화수회라고 해요. 화수회. 알겠죠? 여러분 여기 전체 줄거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단어를 설명을 할게. 화수회. 자, 이 화수회를 여는데 얘들아 김순부가 올해만 참여를 안 했어. 근데 올해 참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누가 나오냐면 진수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정양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방백이라고 하는 사람의 편이었는데 얘가 방백 몰래 반랑군에 들어갔다가, 근데 반랑군에 들어가서 얘들아 뭔가 반랑군이 실패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 방백 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 같은 놈이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 진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정양빈이 기회를 계속 노려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방백의 마음에 잘 들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 편에 들어갔던 걸 숨기면서 자기 공을 세울까? 계속 호시탄탄하면서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런 어떤 한 종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람이 이러면 정양빈에게 소스를 줘요. 저기 김씨문중이 화수회를 열었는데 그게 화수회 성격이 아니라 반역 모의를 했대 라고 얘들아 거짓말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러면 이 사람이 진수에게 뭘 한 거냐면 모함의 소스를 준 거죠. 그러니까 진수가 여러분 이 김순부를 잡아들이라고 해요. 그럼 김순부를 잡아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김씨 문중에서는 그래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순부가 해결해야지 하면서 순부를 여러분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진수는 이 사람에게 얘들아 모함하고 신문을 하는 사람인 거야. 자, 이러면 근데 순부는 이러면 봐봐, 아까 화수에 참석했다는 자 참석을 안 했는데도 김씨 문중 자기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총대를 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유로 화수에는 반역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화수에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매년마다 걸쳐서 한 우리 집안의 행사다 이러면서 여러분 타당한 근거를 계속 들어요. 즉 변론하고 반론을 하는 거죠. 이 반론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 할 말이 없어. 왜? 이건 모함을 한 거였으니까 할 말이 없어서 얘 풀어줘요. 그러면 자 1차로 여러분 어떤 지금 이제 이 신문을 하고 제가 죄인처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너 무슨 죄가 있어 뭐 이러면서 신문을 하잖아. 1차적으로 이런 그 신문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김순부는 무죄야. 무고하다. 그건 난 죄가 없다라고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종인이 등장을 해. 근데 여러분 이 또 어떤 종인이 등장해서 이 종인이 진수한테 또 소스를 줘요. 왜냐면 여러분 진수는 지금 계속 뭘 해야 돼요? 공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더 자기 지위를 돈독히 하려고. 그래서 이 종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상헌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원을 얘가 다 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함을 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모함한 내용이 뭐냐면 김상헌의 사원을 부셨다
모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수는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바로 순부를 잡아들였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된통 당했잖아. 왜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했었으니까. 모함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모시는 이 방백 있죠. 이 방백이 상사인데 이 방백한테 여러분 꼰질러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 모함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방백이 높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부가 뭐냐면 여러분 그 지역의 사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역의 사또에게 이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지부가 순부를 잡아들여요. 그러면 순부를 잡아들이는데 이때 잡아들였을 때 얘는 처음에 얘들아 모함하고 신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죄목을 만들어버려서 수갑 채우고 바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서에다가 사인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 이런 피의자나 아니면 용의자가 여러분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조사실에 와서 신문을 받은 다음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뭐가 말하기 싫어 그럼 변호사 불러도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 변호를 담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부터 조서에 너는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될 거라 그냥 조서를 다 날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차에서는 여러분 얘가 뭔가 얘들아 반론하고 변론할 기회조차 거의 없고 그냥 말만 하게 되고 얘는 바로 여러분 죄를 받은 거예요. 죄를 봐서 유배를 가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부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인물 관계도고요. 이걸 당하게 된 여러분 사건의 전말을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의 전말이 시대적 배경이 들어간 거거든요. 왜? 실제 이야기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81쪽에 인물관계도 옆에다가 쓸 칸 있으면 거기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80쪽 밑에 칸 남죠. 80쪽에 쓰셔도 돼요. 자, 사건의 전말. 자, 이러면 여기 아까 김순부가 어떤 세력의 사람이었다고? 남인.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기 이 모함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서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김상원이 누구냐면 아까 얘들아 영남 지역에 여러분 이 안동 지역에 있던 남인들은 태기유황을 이렇게 모시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서인들은 김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배양하고 이러면 참배 이러면 이제 제사 지내고 이 사람을 모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하는 사원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서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종인이 서인이었잖아. 그러면 이 정양빈한테 그 꼰질렀잖아. 정양빈이 어떻게든 공을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정양빈도 누구냐면 서인이었던 거야. 그러면 방백이 얘들아 권력을 갖고 있었건 이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이 사람도 서인이야. 그러면 주변에 다 서인들이 있고 이 서인들이 지네들끼리 짜고 쳐가지고 모함을 해서 여러분 남인 세력인 김순부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김순부를 끌어들이려고 했었냐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신망이 두터우니까 이 사람을 끌어내리면 밑에 있는 사람도 저절로 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럼 자 이제 사건의 전말 한번 가보자. 자 우선은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저 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종인이 이 영남 지역에 김상원의 사원을 지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서인이었던 종인이 이 김상원을 막 숭상하고 이 사람을 막 존경해가지고 얘들아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권력을 내가 먹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서인이 여기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이 생각으로 여러분 의도해서 이걸 지은 거야. 이 영남 지역에.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이는 영남 지역에 이걸 지은 이유는 영남의 향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걸 지었었다. 여러분 향권이 뭐냐면 지방의 권력.
지방에서 어떤 유지들이 있을 거잖아. 그 유지들의 권력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이걸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여기 영남 지역은 서인들보다 누가 많았냐면 남인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인들이 실제로 김성원의 사원을 부셨대요. 그래서 남인들이 여러분 이 사원을 부셔. 이 사원을 부셔. 자, 그리고 이렇게 부신 거를 여러분 지금 누구가 주모했다라고 지금 모함을 해버린 거야? 김순부가 이걸 얘들아 주동했다고, 얘들아 이 사람이 주동자라고 모함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사건으로 여러분 이제 서인들이 얘들아 화가 도끼가 엄청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서인들이 복수를 다짐해요. 근데 이때 얘들아 서인들이요 중앙에서 세력을 잡아요. 여러분 서인들이 왜 중앙에서 세력을 잡았냐면 인현왕후가 다시 왔거든요. 여러분 인현왕후는 서인들이, 그 다음에 얘들아 장희빈은 남인들이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인현왕후가 다시 복귀를 하니까 당연히 서인들이 다시 중앙에 진출하게 된 거야. 그럼 중앙에서 얘들아 떵떵거리면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누구냐면 서인들이었거든. 그래서 이 서인들이 그래 남인들 한번 두고 보자, 너희들 우리 그때 쫓아냈었지? 이러면서 지금 완전 각오를 한 거야. 그래서 서인들이 세력을 불리면서 남인들을 모함을 해. 모함을 해서 남인들에게 죄를 부여를 해. 죄를 주면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뭘 하냐면 회유를 하는 거야. 뭐라고 회유하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지역에 한권을 차지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나랑 다른 세력을 다 죽이면 그럼 이 한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다 죽이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을 다 죽이면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상을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야. 즉 남인들을 누구로? 서인들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서인들이 힘이 세잖아. 그래서 얘한테 너 서인으로 전향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그럼 너 죄 받아. 죄가 없는데도. 근데 얘가 세력이 세니까 너 전향할 거야 안 할 거야? 저 전향할게요. 그럼 너 죄를 사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김순부도 그런 이유로 잡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억울하게 죄를 지었는데 근데 여러분 자기가 남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죄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할까? 이 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회유, 즉 전향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서인들의 세력을 계속 불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순부에게도 적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김순부가 여러분 이제 신망도 두껍고 여러분 이 김씨 문중의 사람들을 모두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 한 명만 여러분 서인으로 전향을 시키면 밑에 있는 김씨 문중의 사람들도 다 여러분 서인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김순부에게도 적용했는데 김순부는 강직하게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이런 정쟁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잖아.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기사년에 있었던 기사환국부터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죠. 기사환국은 누가 세력을 다시 잡았던 걸 얘기를 해? 남인들이. 남인들이 장희빈 편을 들면서 장희빈이 낳은 원자 아들을 이런 원자로 세우자, 아들을 더 원자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유로 숙종이 여러분 이 장희빈 편을 들거든요. 그래서 남인이 얘들아 다시 세력을 잡고 이거는 그러면 장희빈이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여기 서인들이 다시 세력을 잡는데 그게 인현왕후가 복귀를 해. 그러면 이런 배경을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인 실제 이야기인가 시대적 배경이 들어가고 이거는 여러분 대부분 뭘로 줄 거야? 보기로 줄 거기 때문에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은 여러분 되게 수능에서 좋아하는 출제 요소들이란 말이야. 우리 영웅의 1대1적 구성에서도 어때 얘들아?
이 전쟁에서 여러분 얘가 먼저 어디를 가가지고 누구를 치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3년 전에 그 이대공전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에서 여자 여러분 그 주인공 나오고 남자 주인공이 이대공전인데 이대공이 안 나오고 여자 주인공만 계속 나와가지고 여자 주인공이 얘들아 무슨 전술을 써서 뭐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 전술이 꽤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 있었거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사건의 전반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같이 참고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 다시 숙제 한번 얘기해주면요. 여러분 문제 한번 읽고 지문 김순문제 읽으세요 여러분. 자 수능 완성 유형편 있고 실전편 있는데 유형편만 풀어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 시체 갖고 오시고요. 7월 모의고사 틀렸던 문제들 여러분 한번 분석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기. 알겠지? 이렇게 숙제야.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까 얘들아 우리 성적 썼던 거 한번 볼까요?